2026년 1월. 와, 드디어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렸다고 뭐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숫자만 보면 정말 완전 축제 분위기인데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네. 느낌이 뭐랄까 시끌벅적한 파티장에서 혼자 조용히 창밖을 보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 중얼거리는 사람의 메모 같았어요.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 누군가는 그 파티가 열리는 건물의 기초에 금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하니까요. 그렇죠.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그 점검 목록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이 점검 목록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예요. 코스피 4천이라는 이 화려한 파티가 과연 튼튼한 기반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밑이 꺼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미스테리를 함께 풀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료가 첫 번째로 지적하는 균열의 징후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쏠림 현상입니다. 네, 이 부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상승장이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네, SK 하이닉스 같은 소수의 반도체 AI 대형주가 지수 전체를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이른바 하드캐리 장세라는 분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보통 주도주가 있으면 시장은 오르는 법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과거에도 특정 산업이 시장을 이끌었던 사례는 많았는데 왜 자료에서는 2026년 지금의 상황이 유독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정도의 차이, 그리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아, 정도와 구조? 네, 과거에도 물론 주도주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특정 섹터, 그것도 정말 소수의 몇몇 기업의 지수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던 적은 드물었거든요. 자료는 이걸 착시 효과라고 표현하는데요. 비유를 좀 하자면 코스피라는 거대한 배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배 전체의 수십 개 엔진이 골고루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반도체라는 초거대 엔진 하나가 나머지 멈춰있는 엔진들까지 포함된 배 전체를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순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엔진 하나에 과부하가 걸린 채로 그렇죠. 위태롭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주식은 그대로지? 라고 느끼는 그 이유랑 직결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저 거대 엔진이 달린 칸이 아니라 멈춰있는 다른 칸에 있었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 심각한 소외 현상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요. 네. 하지만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가진 본질적인 취약성입니다. 취약성이요? 네,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꺾이거나 아니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라도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끌고 가던 그 유일한 엔진이 덜컹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배 전체가 멈추거나 심하면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개의 다리로 튼튼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외다리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이? 네, 맞습니다. 모든 무게를 싣고 있는 그 외다리가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료가 첫 번째로 경고하는 구조적 위험의 실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하는 것도 불안한데 자료를 보니까 그 유일한 엔진을 돌려서 번 돈마저 다른 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났다는 건데 바로 환율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리스크인 환율 딜레마죠. 코스피는 4천을 향해 가는데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이 기이한 현상. 정말 이상하죠? 보통은 한국 경제나 증시가 좋으면 원화 가치가 올라서 환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걸 기형적 구조라고까지 표현했죠. 그런데요, 지금 AI 열풍이 워낙 거세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정도 환차손은 감수하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요? 이게 정말 그들의 이탈을 촉발할 만큼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버는 게 더 큰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단교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AI라는 테마가 워낙 매력적이니까요. 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특히 거대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은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환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위험관리 지표입니다. 위험관리 지표. 네, 주식으로 10%를 벌어도
환율 때문에 5%를 잃으면 실제 수익률은 5%로 반토막이 나죠. 이걸 환차손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들 머릿속에는 출구 전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출구 전략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주가도 충분히 올랐겠다. 더 늦기 전에.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환차손이 커지기 전에 이익을 실현하고 떠나자는 심리가 확산될 수 있는 거죠. 아, 자료의 분석은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언제든 매도세로 돌아설 수 있는 일종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시한폭탄이요? 네. 그들에게 이 고환율은 언제든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되어주거든요. 그들이 한국의 펀더멘털을 보고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AI라는 파도를 타러 온 손님일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와, 정리해보면 특정 종목에만 편중된 불안한 상승에 더해서 그 상승을 이끄는 외국인 자금마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구조다.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불안함은 사실 주식시장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경제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세 번째 리스크로 바로 그 지점을 짚고 있고요. 실물 경기와의 괴리.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은 축제 분위기인데 왜 우리 동네 상점들은 문을 닫고 지인들은 대출이자 걱정에 한숨을 쉬는 걸까요? 이 거대한 간극이 중심에 자료는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말 요즘 주변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딱 그 말씀들을 하세요. 뉴스에서는 수출 실적이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가게 매출은 왜 바닥을 기고 있냐고요. 바로 그 괴리감이죠. 네, 맞습니다. 금리가 조금 내린다고 해도 이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는 가게가 너무 많습니다. 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소비를 늘릴 여력이 생기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자료는 이로 인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대기업은 계속 성장하지만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침체하는 K자형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거라고 분석합니다. K자형 양극화요? 네, 그래프가 위아래로 쫙 찢어지는 모양처럼요. 결국 경제의 두 다리 중에 수출이라는 한쪽 다리는 튼튼해지는데 내수라는 다른 쪽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 다리만으로 계속 달려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죠.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침체하면 결국 그 영향이 수출 대기업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국내 시장이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지 못하면 글로벌 경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기업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게 이 세 번째 리스크의 핵심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리스크로 넘어가 보죠. 내수라는 다리가 약해지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수출이라는 다리에 의존해야 하는데 자료를 보니 우리가 듣고 서 있는 글로벌 시장이라는 땅 자체에 지진이 나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미국과 중국 G2 리스크죠. 네, 실질적인 관세 청구서라는 표현이 아주 섬뜩하게 다가오던데요. 그게 과거의 미중 갈등이 혹시 전쟁 나면 어떡하지 같은 막연한 공포였다면요. 네네. 2026년의 G2 리스크는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우리 회사 순이익이 20% 줄어들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비용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아, 비용의 문제로. 네.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계속되고 있죠. 만약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전기차나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게 바로 기업의 재무제표에 직접 타격을 주는 관세 청구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의 문제로 넘어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료를 보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다른 한쪽인 중국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대 바로 자료가 지적하는 이중고, 즉 이중의 고통입니다. 이중고. 한때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은 지금 자체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입을 크게 늘릴 여력이 없어요. 네. 결국 미국 시장에서는 높은 관세 장벽에 막히고 중국 시장에서는 수요 부진에 발목이 잡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큰 두 기둥,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이 동시에 흔들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와, 정말 네 가지 리스크를 쭉 연결해서 들어보니까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코스피 4000이라는 숫자에 가려져 있던 한국 경제의 위태로운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자, 그럼 이 네 가지 리스크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상승장을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자료는 지금의 상승장을 유동성과 AI 기대감이 만든 거대한 파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명확히 결론 내립니다. 거대한 파도. 네, 경제 전반의 튼튼한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 아직 시장에 풀려있는 막대한 자금이 만나서 만들어낸 어쩌면 실체보다 더 거대하게 부풀려진 파도일 수 있다는 거죠. 파도라. 파도는 언젠가 부서져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럼 이 자료가 당신에게 주는 핵심 조언은 파도에서 빠져나와라. 이건가요? 그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조언을 합니다. 바로 전략적 의심을 하라는 겁니다. 전략적 의심이라.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고 시장을 떠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의심만 하고 있으면 기회를 다 놓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무작정 시장을 떠나라는 그런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파도가 오는데 해변에 서서 구경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다만 서핑보드를 들고 뛰어들기 전에 이 파도의 높이와 힘, 그리고 파도 밑에 위험한 암초는 없는지 계속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파도를 즐기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지수가 오른다고 맹목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묻지마 투자 대신에 지금의 상황을 맹철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라는 조언이죠. 그렇다면 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K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불확실한 내수 회복에 베팅하기보다는 실적이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되는 수출 주도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가장 힘센 엔진이 달린 칸을 타라.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둘째, 환율 변동성이나 G2 리스크 같은 외부 충격에 언제든 대비할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는 신중문입니다. 현금 비중이요? 네, 모든 자산을 주식에 쏟아붓지 말고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때 대응할 수 있는 실탄, 즉 비상금을 확보해 두라는 겁니다. 파도를 즐기되 언제든 해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명조끼와 약간의 비상식량을 챙겨두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하하, 가장 완벽한 요약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덕분에 코스피 4000이라는 화려한 숫자 너머에 숨어있던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약점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상승장일수록 오히려 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들뜬 마음에 보지 못했던 곳들을 짚어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균형입니다.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과 차가운 현실 사이의 균형. 네, 그리고 기회와 위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에서 조언한 전략적 의심과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마음, 즉 과도한 공포, 포모 사이의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의 투자 원칙 속에서 이 AI가 주도하는 거대한 파도의 잠재력과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한 명백한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시겠습니까?